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죠. 보고는 싶으셨나요? 앞에? 아, 오늘? 너무 이쁘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김영란법에 안 걸리나? 김영란법에 걸려서는 꽃도 못 준다던데? 여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꽃이 너무 이쁘네. 내가 갖고 가면 되는 거 이거? 그럼 오늘 일주일간 우려 먹으려고? 나는 놔준 줄 알았지. 나는 그래서 혼자 사니까 방에다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만은 일주일 우려 먹으려고 이렇게 꽃 안 했구만. 우려 먹고 난 다음에 야, 아깝네. 내가 저녁에 없어지면 내가 오늘 내일 없어지면 가져간 줄 아세요? 어차피 내가 오늘 야간까지 수업할 거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 내가 슬쩍 가져가도 되는 거네. 오늘 내 거거든 이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요약집들은 이제 다 받아보셨죠? 커서 좋죠. 내가 작년에 이걸 조그만하게 좀 만들었어서요.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글씨가 적어서 안 보이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글씨가 안 보여서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오늘 글씨 크게 해줬으니까 열심히 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페이지부터 들어가 볼게요. 13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비구속적 계획을 배웠죠. 자, 오늘은 이제 구속적 계획인 관리 계획을 배우는데, 자, 관리 계획 역시 마찬가지로 절차는 똑같죠. 용어만 입안에서 결정 절차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동안에는 요 단어가 수립해서 승인한다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서부터는 입안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역시 그 표에 보면은 자, 먼저 입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간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입안 먼저 표시하시고, 입안되면 두 번째 절차로 결정 고시하고, 자, 결정 고시한 마지막으로는 열람한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비구속에서는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미 공고 대신에 여기에 뭐를 했으니까 고시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공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겠죠. 항상 공고나 고시는 똑같이 알리는 행위야. 알리는 행위.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구속은 승인하면서 공고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하니까 마지막에서 공고 열람한다. 여기는 결정하면서 이미 고시했으니까 마지막 뭐만 한다? 열람만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입안 위쪽에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여러분 책에 중간에 이렇게 입안이 있고, 입안 위쪽에 세 개가 뭐나요? 기초조사가 있고, 공고 열람이 있고, 또 의견 청취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묶어서 무슨 절차? 입안 절차. 그러니까 여러분 책하고 지금 칠판은 지금 반대야. 자, 책은 이렇게 세로가 길고, 여러분 책은 요 칠판은 가로가 길기 때문에 좀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안하면 입안하기 전에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요거 입안 절차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입안 밑에가 협의하고 심의라고 여러분 책에 이렇게 들어있죠. 요 두 번째가 결정이니까 요거 절차가 무슨 절차? 결정 절차 그러죠. 자, 일단 이렇게 표시만 하시고 좀 이따 설명은 옆으로 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구속적 계획인 관리 계획. 그럼 관리 계획은 내용이 몇 가지 내용? 6가지. 6가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입안에서 결정한다. 자, 6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용도지역 지정한다. 거기서부터 맨 마지막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한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입안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럼 입안자 보세요. 입안자, 입안권자 원칙 누구로 되어 있나요? 특, 광, 시장, 군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외가 도지사하고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던 기본계획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런 거 없죠. 기본계획은 없지만 무슨 계획은? 관리계획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둘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둘 이상 시도에 걸쳐지는 경우, 걸쳐진 거를 입안하려면 누가?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군에 걸치면 도지사가 입안하고 시도에 걸치면 국장이 입안해. 그래서 여기는 도지사, 국장이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결정고시 쪽 보세요. 자, 결정고시의 원칙은 무조건 시도지사가 원칙이에요. 이거 하나가. 그리고 예외다. 그러면 예외는 국토부 장관이죠. 자, 원칙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경우에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도지사. 그러니까 이제 입안이 되면 여기 결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청이라는 건 항상 시장 군수가 입안했을 때는 신청한다. 그래서 누가 결정해요?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법에서는 시장 군수 그러면 반드시 누구? 도지사. 맨 밑에는 시장 군수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지사에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머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국토부 장관은 본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직접.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에 보면 시장 군수 신청에 의하거나 아니면 특광시장, 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뭐 어떻게 한다? 직접 결정고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여기죠. 도지사 앞에 있는 시는 특별시나 광역시. 그리고 도지사니까 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도지사들은 누구한테는 위임한다? 대도시장한테는 위임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김해시라든가 창원시장 또는 포항시장 이런 사람들은 직접 뭐 한다? 결정한다. 신청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할 건 요거. 항상 여러분 책에 시도, 대도는 써져 있어. 그러면 책에서 문장 나올 때 시도 다음에 대도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위임받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렇게 해서 자, 결정할 수 있고.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써져 있죠. 괄호 속으로. 시장 군수도 뭐 할 수도 있다? 결정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시장 군수는 신청해서 결정을 따로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하나가 써져 있죠. 무슨 구요? 지구 단위 계획구요. 이제는 필기 안 하게끔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가. 그러니까 6가지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시장 군수는 입안과 동시에 본인이 뭐 한다? 바로 결정고시예요. 그렇다면 신청한다 몇 가지만? 5가지만. 이해되셨지? 6가지 중에서 5가지는 신청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도시장은 직접 본인이 시장 중에서도 대도시는 어떻게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입안하고 결정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나오는 입안자나 결정고시가 나중에 무슨 법에 가도 도시개발법에 가도 똑같이 쓰여. 여기서 우리 결정고시 한다. 이 결정권자가 도시개발법은 지정권자야. 지정권자.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다른 거 몰라도 계획 중에서도 요 관리계획 입안권자 그리고 무슨 권자? 결정권자. 요거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러면 요놈 정리하면 나머지 도시개발법 가서 훨씬 쉬워져. 그럼 이제 도시개발법 가면 거기서 누구 빼면 도시정비법이 돼.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놈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결정고시 되면 여러분들 결정고시 끝부분 보세요. 여러분 책으로는 끝부분 보면 송부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송부하게 되면 송부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송부가 됐죠. 협의한 사람, 또 입안한 사람 이렇게 송부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없어 이게. 비구속은 반드시 송부할 때 누구한테도 협의한 사람에게도 송부가 됐어. 근데 관리계획은 협의한 사람한테는 송부를 안 해. 바로 누구한테? 입안자에게만 보내주면 돼. 그럼 열람은 원칙적인 누가? 입안자. 원칙적 입안자들이 항상 뭐 한다? 열람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난번 배울 때도 우리가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이렇게 나오면 항상 요 수립자하고 공고 열람은 어떻게 한다? 일치된다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모든 계획이 같아야 돼. 여기도 맨 위하고 맨 밑에는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야. 장관은 대신에 없어. 장관은 원칙에 예외예요. 예외니까 항상 요 열람이라는 자체가 공고 열람 이런 자체는 누구다? 지자체야, 지자체. 그러니까 여기도 수립을 시장 군수가 있으면 여기 누구예요?
시장군수야. 시도지사 그랬으면 시도지사 이렇게 돼 있어. 역시 모든 계획은 맨 위하고 맨 아래가 일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왜냐하면 이걸 이해를 안 하고 시험장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 자, 시도지사가 결정해서 자, 입안자 시도지사에게 보내고 시도지사가 열람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틀렸죠? 시도지사가 열람하는 건 없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시장군수면 시장군수, 특광이면 특광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원칙이야. 원칙은 몇 명? 4명이니까 그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안 틀리지. 그냥 특광 시장군수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 맨 위, 맨 아래는 일치된다. 그 다음에 중간은 항상 요 밑에 사람이 누구냐면 위에 사람이잖아. 위에 사람들. 여기도 수립하면 항상 승인 누구야? 위에 사람이 승인한다. 승인해서 그 아래쪽으로 보내니까 아래 사람이 뭐한다? 공고 열람한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절차 중에서 요거 하나만 틀렸다. 요 없는 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책에 누구한테만 보냈어요? 특광 시장군수에만 송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는 협의한 사람 하면 관계행정, 관계중앙행정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여기는 없어. 그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절차에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입안하기 위한 절차로 자, 무슨 조사부터 한다? 기초조사부터. 그리고 기초조사 다음에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의견 청취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의견 청취가 항상 2개로 돼 있다. 2개란 누구부터? 주민, 그리고 지방의회. 그러니까 공법상의 비구속이든 구속이든 무조건 기초조사 끝나거든 뒤에가 뭐 나온다? 의견 청취. 그럼 의견 청취는 항상 순서가 누구부터? 주민과 지방의회가 되죠. 이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자 뭐로 되어 있다? 공고 열람으로 나오죠. 지난 시간에 비구속은 뭐로 나왔어요? 공청회잖아. 공청회. 그거 하나 차이예요. 절차는 다 똑같은데 자 비구속에서는 이 자리에가 주민 의견 들으라 그러면 공청회 이렇게 나와. 여기만 뭐라고 나와? 공고 열람 이렇게 나오죠. 요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묶어서 자 입안 절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결정을 신청을 하든 직접 하든 결정고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 협의하고 심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의 심의를 묶어서 무슨 절차다? 결정 절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책에 있는 이제 순서는 이제 이해되셨을 거예요. 절차 문제는. 그 대신에 항상 요 공고 열람이 차이점이 하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그럼 기초조사부터 내용 들어갈게요. 기초조사는 문장 끝에 보면 필요한 사항 조사하거나 뭐하죠? 측량. 똑같아. 필요한 사항 조사하거나 측량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포함해야 될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포함해야 될 사항은 지난 시간에 자 우리 기본 계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죠? 토지적성 그리고 재해 취약성. 근데 여기는 하나가 뭐 들어간다? 환경성.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맨 앞에다 써드렸어요. 여기다. 그러니까 요 2개는 기본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항상 관리 계획에는 뭐까지? 환경성. 그럼 혹시 지난번에 요거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입안일로부터 5년 안에 시행을 했다. 그럼 이거 안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안 써드렸어도 마찬가지야. 토지적성하고 재취약성 무조건 몇 년? 5년 안에 시행했다면 이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갖고 그러면 이제 환경성 검토까지 마쳤죠. 그리고 밑에 이제 당구장 표시로 하나 써드렸어. 당구장이 아니라 단하고 단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뭐뭐뭐 하는 경우에는 모두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죠. 여기서 모두라는 건 4개를 말해. 자, 모두 4개를 뭐죠? 기초조사, 환경성, 토지, 재해 취약성 4개를 모두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맨 앞에가 무슨 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이 문장만 딱 보이면 돼. 그거 안에서 뭐뭐뭐 한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요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지문이야. 다른 거 뭐 중간에 뭐가 들어간 상관없어. 맨 앞에 무슨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뭐뭐뭐 한다 이렇게 나오면 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 굳이 중간에 내용 아실 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놈만 생략 따로 하는 경우, 요거 따로 하는 경우는 이제 다음 7월 달에 가서 문제 풀 때 배우시면 돼.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조사 할 때 기본 계획에는 2개만 있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추가됐다. 왜 요게 추가된다고 그랬나요? 여기는 직접 시행을 해야 돼. 시행하려면 무조건 뭐부터? 환경성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하라. 그러면 다 4가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구역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문장이 딱 보이면 4가지 모두 뭐한다? 생략할 수 있다야. 그럼 요거 하나만 생략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돼 있나요? 거기 옆 끝에가 맨 끝에 경미한 사항 있나요? 맨 끝에 하나 써놔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할 때는 뭐를 생략? 기초조사 생략해. 그러니까 경미하다 그럼 4개 중에서 뭐만? 기초조사만 생략해.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가면 4개 모두 다 생략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가장 우선 기본 문제는 그거까지만 하시면 돼. 그래서 자, 기초조사 문제는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2가지. 요거 몇 년 안에? 5년 안에 했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사유가 나와도 요 기초조사가 사유가 뭐라고 써졌으면 경미하다. 그러면 기초조사 하나 생략해. 그 대신에 자, 그 내용 4개를 모두 생략한다. 그러려면 무슨 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한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다 생략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공고죠. 자, 공고 역시 어디에다가? 신문 등에다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열람은 무조건 며칠 이상? 다 14일 이상. 요거는 항상 주민 의견 들을 때야. 주민 의견 들을 때 공고 열람 써지면 모두 날짜가 며칠? 14일 이상. 요놈이 원칙이 기억이 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30일짜리 2개 나온다 하는 걸 알게 돼. 예외 2개는 있어. 30일짜리는. 일반적인 거는 전부 얼마? 14일 이상이에요. 그럼 요때 이제 서류로 제출하는 거죠. 서류로 의견 제출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라. 그러면 지방이라는 단어만 알면 되죠. 지방이 어디가 지방이에요? 시, 군, 또 시도, 그게 바로 지방이죠. 그럼 이 사람 이름 써면 돼. 시장 군수가 위반한다. 그럼 여기는 어디 의회다? 시, 군 의회야. 시장 군수 이름 써지면 시, 군 의회. 특별시장, 광역시장 떠지면 특별시, 광역시 의회. 도지사 나오면 도의회. 이렇게 그걸 지방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여러분들은 특광시군의 의회 이렇게 안 해도 지방의회 그러면 저 앞에 사람 위반하는 사람 이름 따서 자, 시장 군수하면 시군,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하면 시도 그러지. 시도 의회의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방의 의견은 관리계획 6가지 모두 듣는 건 아니죠. 자, 거기 표시해놨어. 지방의 의견 듣는 것은 어떤 사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위반하는 경우예요. 두 번째는 광역시설이나 기반시설, 요거 위반할 때만 지방의회 의견은 들어라. 그럼 혹시 시험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반하려고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반한다. 지방의회 의견 들어 안 들어? 안 듣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해되셨지? 지방의회 의견은 6가지 모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책에 써진 대로 3단계로 해놨어. 3개. 그거일 때만 지방의회 의견은 듣는다. 혹시 그렇게 이렇게 묶어놓고 시험에서는 그게 뭐로 정하느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그 몇 가지? 3가지 사항 써진 것만 지방의회 의견 듣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위반 절차는 그 정도 하면 이해되셨죠? 다음에 협의 결정 들어와서, 그럼 결정하려면 협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이제 다 자세하게 써놨어. 자, 시도나 대도가 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죠. 요건 안 써드려도 되는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러면 누구? 관계 중앙행정이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든지 공법에서 협의라는 말 나오면 똑같아. 자, 장관일 때는 끝에가 항상 뭐를 한번 써줘? 중앙자가 써진 걸 쓰면 돼. 그럼 장관이 아닐 때는 무조건 관계행정 그러면 돼. 자,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가도 똑같아. 어디를 가든.
그러면 이때 중앙자가 들어가면 장관만을 지칭한다 하는 뜻이죠. 근데 관계 행정일 때는 누구라고 그래서? 모두 그래서 모두. 그럼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써라 그러면 누구 쓰면 돼? 관계 행정기관장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잘 안 써. 그 중에서 한 개 그럼 뭘로 써? 관계 행정 그러면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바로 협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 심의는 무조건 도시계획위원회죠. 도시계획위원회다. 그럼 굳이 앞에다 지방이나 중앙 쓰면 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결정했으면 뭐하고 지방, 장관이 할 때는 중앙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협의심의까지 끝나면 결정고시하죠. 결정고시하고 송부 누구한테? 이반자. 이반자가 받아서 뭐한다? 열람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되셔서 날짜 할게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날짜가 자, 비구속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도 며칠 안에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책에다 하나만 적으시면 돼. 그 지방의 의견 청취 뭐 원칙, 지방의 의견 청취 요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거기다 가로하고 무슨 기간 안에? 명시된 기한 안에 이렇게 해놨어. 요놈만 좀 써놓으시면 돼. 원래 쓰려고 했는데 어떻게 빠져서 보니까 명시된 기한 안에 의견 제시해야 돼. 기한 안에 여기까지 의견 제시하라. 다른 거는 다 비구속은 며칠로? 30일로 한정을 해놔서 30일로. 근데 여기는 명시된 기한 안이라고 그래서 그럼 저기서 보내는 사람이 입안한 사람이 60일 그래서 그럼 며칠? 60일 안에 주란 이야기야. 6개월 하면 6개월이 돼. 왜 그런다고 그랬죠? 관리계획은 6가지다 보니까 사안에 따라 다 달라. 그러니까 똑같은 날짜로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저기서 그린벨트 결정하려고 그래. 그린벨트. 그럼 10,000제곱미터 그린벨트 결정할 때하고 자 100,000제곱미터 그린벨트 결정할 때 똑같아 달라. 달라야지 기간이. 조사하는 기간도 다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명시된 기한. 비구속은 다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야. 비구속. 그러니까 날짜를 똑같이 며칠로? 30일로. 여기는 사안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라고 나와? 명시된 기한. 근데 여러분들 시험장 맨날 여기다 30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30일은 여기만큼 뭐다? 명시한 기한이다 해요. 아직 예외 쪽은 보지 마시고 예외 쪽은 여러분들 우선 원칙만 보시면 돼. 거기서 보실 때도. 자, 그럼 요거 날짜 있고 협의 쪽 보세요. 협의는 며칠? 그래요. 국토계획법 자체는 전부 30일이야. 국토계획법에서 협의 그럼 모두 며칠? 30일로 통일돼 있어. 근데 이제 저 건축법 같은 데 가면 좀씩 달라져. 우선 국토계획법은 30일이다 하고. 그 다음에 열람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날짜가 며칠 이상? 30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있다 없다? 없어. 비구속은 30일 이상. 여기는 날짜가 없어. 없는 이유? 늘 봐야 돼. 관리계획은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맨날 필요할 때마다 만드니까 그때그때 봐야 돼. 그러니까 날짜가 표시가 없어. 아무 때나 오늘도 여러분들 가서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날짜 문제 나오거든. 3군데인데 여기는 날짜는 있긴 있는데 어떻게 나온다? 명시된 기한. 무조건 협의만 동일하게 며칠? 30일. 열람은 날짜 없다. 이렇게 가시면 돼. 자, 그럼 여기 이제 정리됐고. 자, 생략사항 들어가요. 생략하는 사항. 아까 요거 생략은 기초조사 경미하면 생략하죠. 그 다음에 요 전부 생략하려면 무슨 구요? 지구단위 계획구요. 그 다음에 주민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여러분 책에 3번인가 있어. 동그라미 3번인가 써져 있나요? 공고 열람에 3번이야 2번이야? 양과로 2번에 돼 있네. 그 공고 열람 찾았어요? 그 여러분 책에 생략할 수 있는 양과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 경미한 사항이다 또는 국방사항, 국가안보사항이다. 근데 왜 경미한 것부터 읽어서? 국방사항이 먼저인데? 그럼 다른 데 보고 있다는 이야기네? 아니요? 맞아? 그러니까 공고 열람 쪽에 양과로 2번에 보면 국방사항, 국가안보사항 기밀이거나 경미한 사항일 때는 누구의 주민의견 정치를 생략할 수 있다. 자,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는 사유가 2개네. 국방상, 경미한 이렇게 2개. 자, 그러면 지방의회 쪽.
지방의회 쪽도 생략할 수 있다. 사유가 뭐로 나오면 동그라미 3번 경미한 사항.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사항.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거의 시험에서 안 나와. 그냥 경미하다 그러면 자 지방의회도 뭐한다? 생략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사유가 전부 뭐 아니면 뭐야? 대부분이 경미하거나 국방상이죠.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사유 자체가 경미하거나 국방상이 생략해. 경미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어떻게 안 해도 될 것 같지?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국방상.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단어가 그 단어야. 행정청에서 여러분한테 국방자 들어갔을 때 생략 그럼 물어보면 간첩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 국방상 기밀이야. 요즘에 특히나 그럴 거 아니야. 저기서 뭐 미사일 쏠 때마다 왜 쏘았는가 그런 거 대답하면 안 되지. 우리는 국방상 들어가면 무조건 생략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사유가 아는데 왜 주민 의견만 2개예요? 내가 뭐라고 설명했지? 자, 우리가 어차피 비구속은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생략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구속적 경우 우리하고 지금 관련된 부분이거든. 그럼 빨리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절차를 많이 생략할수록 빨리 진행해야 돼. 행정청에서. 그런데 가장 껄끄러운 게 누구야? 주민이야. 이 주민 의견 청취가 없으면 무효가 돼. 무효. 이건 무효 안 돼. 기초조사안에도 무효되지는 않아. 지방의회 안 들어도 무효되지는 않는데 누구만큼은 주민 의견은 안 들으면 무조건 무효야. 근데 듣는 게 껄끄러우니까 사유를 많이 만드는 거야. 뭘로? 경미하다. 또 국방상. 그럼 안 해도 되거든. 그래서 이 사유를 붙여놓은 거야. 아셨지? 뜻 알고 하면 여러분들 시험장 절대 안 틀려. 다른 거는 경미하다 그러면 다 생략해. 경미하면. 근데 주민만큼은 경미한 거 빼고도 뭐가 들어가 있어? 국방상. 그놈 하나 써놓으면 아무 때나 생략하고 들어가거든. 그럼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결정고시 절차 들어오면 협의심의 쪽이 묶어져 있죠. 여러분 협의심의 쪽에 오른쪽 끝부분 묶어놨죠. 자, 그러면 사유가 2개 나와 있죠. 결정할 때도 생략할 수 있고 묘할 때도 변경할 때도 생략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정할 때는 사유가 뭐로 나오면 국방상, 변경할 때는 경미한 사항이야. 내용이 달라. 자, 협의심의는 2가지 과정에서 생략이 돼. 결정할 때도 생략할 수 있고 변경할 때도 생략할 수 있다야. 그럼 결정할 때는 사유가 뭐라고 나와야 돼? 국방상 이렇게 써지면 결정할 때 협의심이 생략한다. 그런데 변경할 때 사유를 뭐라고? 경미한 변경. 그러면 협의심이 생략. 그냥 변경하려면 협의심이 해야 돼. 그냥 변경은 협의심의 하되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은 협의심의를 생략한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 잘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결정 한번 해볼게요. 결정한다 그럼 뭐하고 뭐 했다? 협의심의 했죠. 그럼 협의심의 거를 결정한 것을 변경하면은 무슨 절차하고 같아야 돼? 결정 절차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결정 절차와 동일하다 그 말은 뭐하고 뭐 해라? 협의하고 심의를 하라 그 말이거든. 근데 해야 되는데 무슨 변경은? 경미한 변경. 그치? 변경하는데 경미하다 그러면 뭐 한다? 협의심이 생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생략 사유가 정해졌지.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 있어? 다 생략이 가능해. 입안 절차 3개 전부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결정할 때 절차 뭐뭐도 협의심의도 생략해. 그럼 먼저 경미한 걸로 한번 할까요? 경미한 사항이다. 그럼 기초조사에 안 해. 안 해. 경미한 사항 안 해. 경미한 사항 안 해. 그럼 바로 없이 뭐만 하면 돼? 바로 위반하면 되는 거야. 경미한 사항이면. 대신에 결정을 할 때는 뭐 해야 돼? 협의심의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국방상으로 해볼게요. 국방상이면 기초조사 생략해 못해? 못해. 이건 해야 돼 이제. 근데 주민은 국방상 그랬으니까 생략하고 요거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국방상일 때는 누구의 의견만? 주민의 의견만 빼고 하면 돼. 그 대신에 이제 결정할 때는 뭐 생략? 협의심의 생략하고 바로 뭐 들어가? 결정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경미하거나 국방상 단어만 넣으면 절차가 어떻게 돼? 많이 생략이 되니까 그만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다른 건 안 내도 이 생략상 어떻게 돼? 꼭 지문이 1개씩 나오잖아. 시험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절차 정리되고. 자, 마지막 결정고시. 결정고시라는 용어 자체는 결정 따로 고시 따로 하는 것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순서가 우리가 읽을 때는 결정고시인데 실제 뜻은 뭐야?
고시하는 것이 결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법률 용어 쓸 때는 결정고시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는 어떻게 고시만 해도 계획은 결정됐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럼 고시 용어 배울게요. 그동안에 해드렸던 거니까 이해만 해보죠. 자, 고시니까 어디다 고시해야 되나요? 관보 아니면 공보에다 하겠죠. 항상 행정청이 알릴 때는 공고나 고시하는 거죠. 공고고시. 그때 장관이 할 때는 어디에다? 관보. 지자체가 할 때는 공보. 그럼 저기 결정한 사람이 시도지사, 대도, 시장, 군수면 어디다 해야 돼? 공보에다. 장관이 하려면 관보에다 했다. 그 내용이야. 다음 고시 자체가 계획의 뭐다? 결정이야. 고시만 하면 그것이 뭐다? 계획 결정됐다 이렇게 말해. 어디에다가? 관보나 공보에 고시되면 이미 뭐 됐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야. 세 번째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이야. 효력 발생일이 아니야. 발생 요건이야. 그래서 저 고시가 없이 결정됐다. 그럼 효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일단 고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건이니까 그로부터 정확하게 할게요. 고시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가 돼야 돼. 요 지형도면 고시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화살표 밑에 있어. 화살표 밑에 효력 발생한다. 그러니까 효력 발생일은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아니라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야.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될 때 효력 발생한다. 이때부터 뭐 나온다? 행위제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뭐 한다? 사업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됐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년 안에? 2년 안에 지형도면 고시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땅에 행위제한도 나오고 자 도로 만든다 그럼 도로 만드는 것도 이때부터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효력 발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은 뭐 거의 빠짐없이 설명이 된 거죠 지금? 그럼 순서별로 이제 한번 쭉 보면 빠진 게 어디가 있을 건데? 2반 쪽에서 2반 쪽에 빠진 게 이제 두 군데 나오죠. 자, 2반 쪽 보세요. 2번. 2반의 기준은 무슨 계획 부합? 기본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계획을 만들 때 자기보다 어디 계획? 상위 계획에 맞게 하라 하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두 개 계획에 부합되고. 3번에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나 계획 설명서. 그거 2반할 때 꼭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반을 할 때에는 필요한 내용도 2반이 되지만 반드시 무슨 도서하고 무슨 설명서? 관리계획 도서하고 계획설명서예요. 그럼 줄여서 관리계획 도서하고 자 거기다 뭐 계획설명서라고 그랬어. 요거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 누가? 책에 2반자가. 그때 작성하는 기준 방법은 누가 정해줘? 국장이 정해줘. 그것도 잘 나와. 그러면 관리계획이라 하는 것은 총 몇 가지? 6가지. 6가지를 도면하고 서류죠. 이거 보고 책 보지 말고 이제 관리계획 하면 몇 가지? 6가지. 6가지를 도면하고 서류로 만들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도면하고 서류를 줄여서 말할 때는 뭐라고 그래? 계획도 계획조서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만약 도로 만든다. 그럼 도로 만든다는 뭐가 있어야 돼? 도면이 있어야 돼. 도면, 계획 도면이. 거기에 조서, 부수적인 서류 딸려 보내야 돼.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뭐 설명서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 누구든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 울산광역시장이 어디서 도로 낸다 하는데 말로 도로 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거기에 도면도 만들고 부수적인 조서 서류 꾸며란 이야기야. 그리고 왜 계획을 만드는지 설명서 붙이면 돼. 그럼 그놈만 봐도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야. 그때 이 계획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도면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축척 문제가 나와야 돼. 그래서 축척은 자 얼마짜리? 그렇죠. 그 써진 그대로 보시면 돼. 축척 1000분의 1이나 또는 5000분의 1의 무슨 도? 지형도.
그 지형도에다가 관리계획사항 몇 가지, 6가지를 자세하게 표시해줘. 그 자세하게 표시한 걸 뭐라 그래? 명시했다 이렇게 말해.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일단 입안할 때 축척으로 나올 때는 1000이나 5000이야. 결정 후에 나올 때는 얼마짜리 나와? 500과 1500이 나와. 좀 이따 뒤에 가면 나올 거야. 그러게 나올 때 다시 한번 한꺼번에 해드릴 테니까 일단 대답만 하면 돼. 그리고 좀 이따 필기 하나 해놓으시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입안 문제도 해결이 됐어. 이제 거기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 입안에서 결정 절차는 어느 정도 이제 틀은 잡으셨지? 그래서 거기 써진 걸 순서대로 여러분들 쭉 읽어 가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 책에 지금 오류가 아니라 조금 저 책이 밀려난 게 하나 있어. 지방의회 의견 청취 보세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동그라미 2번 예외라고 써졌죠. 아직은 공부 안 했는데 끝에 보니까 그 화살표도 있죠. 특광시장 그리고 군수, 그 군수는 지방의회하고 또 뭐야 의견 청취를 요한다. 이게 쭉쭉쭉 떨어져 있잖아. 그거 부처란 이야기야. 또 집에 가서 보면 이게 무슨 소린가 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렇게 늘어졌어 이게. 나도 받아보고 알았어. 어딘지 몰라 또? 알았죠? 그래서 그냥 읽으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는데 이게 컴퓨터가 도표다 보니까 깨진 건지 어쩐지 하여튼 가다가 바뀐 건지 몰라. 인쇄할 때 잘못 바뀐 건지. 그래서 일단 그거 한 군데가 되게 오류가 나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해결되셨지? 그럼 다음 장 넘겨보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계획에 대한 예외가 나와. 참고사항에가. 지금까지 설명을 쭉 해준 거에 대한 예외가 나와. 자, 그래서 1번 관리계획 입안의 특례야. 특례란 뜻이 뭐예요? 예외잖아. 예외. 그러니까 관리계획 입안의 예외가 뭐냐야. 자, 1번 광역도시계획 등 수립 시에 관리계획 어떻게 입안해? 동시 입안이야. 동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면 관리계획 만들기 전에 일단 뭐부터 만들어야 돼? 광역이나 기본이 먼저 만들어져야 돼. 그럼 만드는 거 보고 관리계획을 만드는데 그거 만들면서 무슨 계획도? 관리계획도 동시에 만드는 예외도 있다. 그 말이야. 그게 바로 예외야. 그러니까 원칙은 이미 상위 계획이 먼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걸 보고 무슨 계획을?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돼. 그런데 그런 계획 만들면서 어떻게 동시 만드는 그런 예외도 있다. 그래서 사유는 둘째 줄에 관리계획을 어떻게 입안하고 싶을 때 조속히 딱 그 단 하나야. 조속히 입안하고 싶거든. 자, 함께 입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2번 협의 및 협의 생략이야. 협의는 원래 무슨 절차예요? 입안 절차야 결정 절차야? 결정. 그런데 협의 및 협의 생략이란 자, 그 줄 끝에 둘째 줄 화살표에 보면 관리계획 뭐 할 때? 결정 시 협의할 사항을 그 다음 줄 옆에 관리계획 뭐 할 때? 입안 시 사전 협의할 수 있다. 미리 협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한 사항은 관리계획 결정 시 협의 뭐 한다?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거죠 지금. 요 협의는 지금 무슨 절차? 결정 절차야. 그러니까 원칙은 협의는 결정할 때 하는 게 원칙인데 이 협의를 언제? 입안할 때 미리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미리. 그러니까 미리 했으니까 예외죠. 그럼 예외로 미리 했으니까 나중에 뭐 할 때? 결정할 때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생략하라 그 말이야. 이해되셔서? 그러니까 항상 협의 그럼 무슨 절차? 결정 절차. 결정 절차인데 뭐 할 때? 입안할 때 미리 협의할 수도 있다. 그럼 미리 협의했으니까 나중에 결정할 때 또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 한다?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2번 관리계획,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란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국장이 결정한다는데 국장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죠. 자 1번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무슨 계획? 관리계획. 그러니까 장관이 입안했으니까 반드시 누구만이 결정해야 돼? 장관만이. 그러니까 장관이고 아랫사람이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 먼저 무슨 구역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과 입지 기류의 최소 구역만큼은
모든 특광 시장 군수가 입안은 할 수 있어. 입안은. 근데 결정은 누가 한다? 국장만이 할 수 있다. 원래 울산광역시장은 광역시장이니까 6가지 결정권 갖고 있죠. 근데 무슨 구역만큼은 개발 제한, 입지 규제 2가지는 입안만 해줘야 돼. 결정 2개는 자 무조건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인데 반드시 가로에 뭐라고? 국가계획 연계시에만. 국가계획 연계시에만. 그래서 그 4가지 경우는 누가 결정? 국장. 그럼 이제 주의사항 내려와서 기억에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과 변경에 관한 관리계획 하면 누구야? 시도지사야.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 결정권이 시도지사로 위임이 됐어. 3년 전까지는 국장이 하던 게 맞아. 근데 시도자 위임을 해줘서 그래 놓고 무슨 계획일 때만 국가계획일 때만 내가 하겠다 하고 남겨놓은 거야. 왜 국가계획이면 남겨놨느냐?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라는 게 뭐 하는 곳이에요? 무슨 군이 무슨 시로 뭐 할 때 승격 요때 승격 예정인 상태가 무슨 구역이다?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군이 시로 승격될 수 있는 건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시도에 위임을 해줬다는 이야기야. 근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했어? 지방으로 뭐 자꾸 옮긴다 그러잖아. 옮길 때 군을 갖다 시로 승격시키려면 시도지사한테 해달라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장관이 어떻게 바로 하려고 무슨 계획일 때만 국가계획은 지금도 갖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아예 주면서 그냥 주고 나중에 해달라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무슨 계획은? 국가계획은 내가 지금도 하겠다 하고 남겨놨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누가 결정해야 돼? 시도지사야. 시도지사. 앞에가 꼭 뭐 있어야 돼? 국가계획 이렇게 할 때 그때만 국장. 그 다음에 니은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니까 누가 해야 돼? 해수부 장관. 그 다음에 디귿의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니까 우리 도심에도 공원구역 나오죠? 그런 것들은 누가? 시도나 대도가. 그럼 시도 나왔고 대도 나왔으니까 도지사가 뭐 했다? 위임했다. 그 뜻이 되는 거야. 자, 울산광역시에 공원 하나 만들고 싶어. 누가 결정해? 울산광역시장. 그러면 양산시는 누가 결정해야 돼? 도지사가. 도지사가. 그러면 김해시는? 그러면 김해시장이지 그때는. 헷갈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도가 원칙이야. 시도가. 모든 시군은 누가? 도지사. 근데 대도시만 뭐 했다? 위임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도 대도 그냥 외우시면 안 돼. 이게 시도가 원칙인데 항상 시도 나오면 뒤에 누구 나와? 대도 나와. 그 말은 시군은 원래 누가? 도지사. 근데 무슨 도시? 대도시만 위임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장관이 결정한 예외가 나왔고, 다음에 3번 관리계획 뭐 할 때? 결정할 때 협의와 심의 절차의 예외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지금 요게 결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그 말이야. 지금 관계행정 중앙행정과 뭐 했나요? 협의했어. 근데 예외가 누구하고 협의한다? 국장과 협의한다. 그래서 예외란 이야기야. 책이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1번에 보니까 그 예외 1번 국토부 장관 협의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 결정할 때 협의는 누구하고 했다? 관계행정, 관계중앙행정과 했던 게 원칙이란 이야기야. 근데 지금 누구하고? 국장과 하는 예외가 있다. 그 내용이죠. 그게 바로 자 시도나 대도나 시장 군수가 동그라미 1번 누가 입안? 국장이 입안해서 뭐까지 했어? 결정까지 했는데 그걸 뭐 하려고? 변경. 그러니까 장관이 입안 결정해 놓은 걸 뭐 하려고? 변경하려고 하니까 그 국장과 협의해서 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가 다음에서 정하는 무슨 사항? 중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장관이 결정한 걸 변경하거나 중요한 사항 결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국장과 뭐하라? 협의하라. 그러면 그동안에 중요한 사항은 니은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죠? 니은 한번 볼까요?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에 최초로 결정되는 관리계획이야.
우리가 그린벨트는 누가 입안해서 누가 울산으로 해. 울산에서 누가 입안해? 울산광역시장. 결정 누가 해? 울산광역시장. 그럼 해제하는 것도 누가 입안해야 돼? 울산광역시에서 해제하겠다고 입안은 해줘야 돼. 결정 누가 해야 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 해제하는 것도. 근데 거기다 최초로 해제되고 최초로 무슨 계획? 관리 계획 결정할 때는 자 장관한테 물어보란 이야기야. 왜? 내가 한 내용과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물어보고 나서 하라 해서 국장과 협의하라 이렇게 나와. 그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기억하고 디귿은 우리 7월 달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거기서 니은 정도는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잘 나왔잖아 시험에서 일단. 그 다음에 2번에 공동심이에요. 여기는 무슨 위원회? 여기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야. 근데 예외로 공동으로 심의하라는 말은 건축위원회하고 무슨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가 2개가 필요한 경우라 그 뜻이야. 원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될 것을 자 건축위원회하고 어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같이 하는 경우. 무슨 계획? 그렇지. 우리가 6가지 중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는 경우야.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결정하면 왜 건축위원회가 나와요? 자, 우리가 지정하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계획적 개발이야. 그렇다고 개발돼 안 돼? 안 돼. 다시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개발돼. 그럼 지구 단위로 개발한다는 개발이 뭐야? 건축물 건축이야. 그럼 건축물 건축이니까 무슨 법? 건축법 건축위원회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에 심의도 하라 이렇게 돼 있어. 또 아셨지? 요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지구 단위 계획 결정할 때 심의를 안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요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 문제풀이 들어가면 개발행위 허가할 때도 여기 걸려 있어. 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배울 때도 또 이게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놈을 꼭 기억해야 돼. 무슨 계획 결정할 때?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무슨 위원회? 건축과 도시계획위원회 자 공동심의를 했어. 그러면 이제 공동심의에서 나중에 또 뭐를 생략하라는 게 이때 나온다는 이야기야. 잘 기억해 두셔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 배우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음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연결된 사항들을 꼭 좀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절차는 이 정도 하면 정리되셨겠지? 자, 쉬었다가 결정의 효력 부분 들어갈게요.